밤마다 화려하게 빛나는 40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 단지.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방광역시에 내 집 한 칸만 있으면 이제 평생 돈 걱정은 끝났다는 안도감. 이웃들에게는 성공한 도시인의 상징으로 통했고 자산은 매달 수천만 원씩 불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이 깃들었던 콘크리트 숲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던 인기 단지들이 이제는 중형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내걸고 처절하게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격을 깎아주다 못해 공짜로 넘겨준다고 해도 아무도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견고한 믿음이 어떻게 지방 대도시를 폐허와 같은 침묵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지방광역시는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손절하는 시대를 맞이했을까요? 지방도시의 자존심, 광역도시 아파트의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한 비극은 바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광역시는 그 지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뛰게 하던 젊은 피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그나마 있는 청년층마저 기회의 땅인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버렸습니다. 배후 수요가 증발한 도시에 지어진 수만 가구의 아파트는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령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소비할 사람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와 텅 빈 상가들은 이 몰락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새 것인데 그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광역시 아파트가 마주한 첫 번째 잔인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KTX보다 빠른데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는 과거의 관성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원리조차 무시한 채 콘크리트 성벽만 쌓아 올린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미분양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몰락의 도화선은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수도권 솔릴 현상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금리가 치솟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것은 수도권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세금과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우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광역시는 이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산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고 다시 수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지독한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팔아 서울에 전세를 얻거나 경기도에 작은 집이라도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지방 도시의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긁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지방의 핵심 인프라까지 붕괴시키며 도시 전체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부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분양의 늪입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돈 1억 원에 대출 5억 원을 받아 6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5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 자본은 완전히 증발하고 빚만 남게 됩니다. 이런 깡통 주택들이 지방광역시 곳곳에서 속출하며 가계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던 분양 대행사들도 이제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들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수익을 챙겼지만 그 뒷감당은 오롯이 영끌족이라 불리는 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폐허 속에서 오직 분양을 받은 개인만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 침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매물 앞에 서면 그 집을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구조적 절벽이 더 무서운 이유는 대출이라는 족쇄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25년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월급을 초과하는 집 있는 거지들이 지방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이 기괴한 상황은 지방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눈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아서 대출 이자로만 200만 원 넘게 나가는 삶. 그들에게 아파트는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이 감옥은 문도 없고 창살도 없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상환일이 사형 집행일처럼 느껴진다는 영끌족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 시장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배경에는 영끌이라 불리는 무리한 대출 투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돈 1억 원에 대출 5억 원을 더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집값이 오를 때는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곤두박질 칠 때는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6억 원이던 집이 5억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돈 1억 원은 공중분해되고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대구와 부산 등 주요 광역시의 신축단지 상당수가 이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버티고 싶어도 버틸 힘이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은 지방 대도시의 가계부채를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의 이 폭탄은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숫자는 연체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5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7%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을 사던 30대 이하 젊은 층에게 이 아파트는 이제 월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생존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신혼생활이 아파트 대출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할 시기에 빚의 노예가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지방광역시는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늪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아파트 이자를 갚는데 저당 잡힌 이들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심리적 위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집을 산 사람은 인생의 승자였고 못 산 사람은 벼락거지라며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원리금을 갚기 급급한데 전세 사는 친구는 남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외식을 즐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이 있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한탄 섞인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때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된 이 기막힌 반전은 부동산이 더 이상 불패의 신화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아파트를 가졌다는 것이 이제는 훈장이 아니라 떼어내고 싶은 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당시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것은 낙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신고가 경신 기사를 쏟아내냈고 유튜브 전문가들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군집행동, 즉 다수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그 불안한 심리가 결국 절벽 끝으로 우리를 몰아세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신의 상환 능력은 뒷전이었고 오직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판을 쳤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바윗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거품을 가능하게 했던 시한폭탄은 바로 혼합형 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처음 5년은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주니 당장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의 고정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대출이자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3%대였던 금리가
5%에서 6%까지 뛸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웃으며 권하던 그 달콤한 상품이 사실은 목을 죄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빌린 돈은 축복이었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그것은 가장 잔인한 빚쟁이로 돌변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광역시 아파트의 몰락은 단순한 자산 가격 하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자산 함정이 됩니다. 월급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쏟아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비가 죽고 자영업자가 쓰러지며 다시 고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던 1991년의 도쿄와 지금의 우리 모습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도쿄의 땅값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던 그 광기 어린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일본은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서울과 광역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믿음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닥친 미래가 얼마나 서늘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91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을 때 도쿄 시내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이 터지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2025년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섬뜩한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 부채 비율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일본 거품기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일본인들도 도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듯이 한국인들도 똑같은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셋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 지방 아파트의 몰락은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미 집을 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냉정하게 본전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손실 회피 본능입니다. 내가 7억 원에 샀으니 최소한 그 가격은 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시장 가격이 5억 원이라면 그것이 현재 그 집의 가치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손실을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며 끝까지 버틸 것인지입니다. 과감한 손절이 오히려 인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급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장의 구조를 공고하며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정보의 비대칭을 깨기 위해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을 익히는 것은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은 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며 5년 뒤의 금리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지루해 보이는 원칙들이 결국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집이 자산이던 시대가 저물고 집이 짐이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에 지어진 화려한 콘크리트는 결국 재앙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픈 교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주택자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지방광역시 아파트 시장의 몰락은 개인의 무리한 선택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